화려하고 격정적인 콧싸움놀이.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놀이의 하나인 콧싸움놀이는 중요 무형문화재 33호로 광주광역시 남구 칠성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요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시연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자리 잡고 있는 콧싸움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콧싸움놀이의 비장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콧싸움은 풍년을 점치고 추고 나는 세시 풍속놀이로서 사람들의 통합심과 단결심을 북돋우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자리 잡은 칠성마을. 풍수지리상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와우상은 터가 무척 거세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해 콧싸움 놀이가 비롯됐다는 것이 이곳 칠성마을 사람들의 설명이다. 홀을 만들어가지고 공행맹매하면서 상천과 하천을 나누는 이 좁은 골목길이 콧싸움의 첫 장소가 된다. 그래서 콧싸움이 유래가 된 것 같더라. 옛날에 준하형부라는 여가 상하측에서 경계선이니까 언제나 이제 애기들 콧싸움이나 어른 콧싸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니오. 그러지. 그래 가지고 이제 저기 논밭으로 나가서 이제 큰 콧싸움은 준하 형님도 기획이. 칠성마을의 콧싸움은 어린아이들의 고삿 콧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정초가 되면 이곳의 아이들은 작은 골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위아래 동네를 돌며 콧싸움을 벌인다. 그렇다면 콧싸움이 생겨난 유래는 무엇일까?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우상이라고 합니다. 아우. 아자는 누라자인데 쪼그랑 앉다. 소가 쪼그랑 앉았다 이 말이에요. 소우자고. 그래가지고 소가 누이는 상이에요. 딱 가서 보면 지금 그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그런데 이 소가 누워있으면 기울다 이것이 기울다. 소를 내가지고 타가 쉬고 기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탈을 잡기 위해서 한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동서부가 협의를 해서 이기는 팀이 뭐 물을 먼저 대고 자 동부줄 회장님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풍년은 절대적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은 들이 있는데요. 40만 평 정도 됩니다만은 물줄기는 굉장히 적어요. 부부가 막 20m 정도 되는 이런 물줄기에서 물을 자 동부줄 회장님 5일만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됩니다. 이게. 그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런 물을 먼저 대자 뭐 이런 식의 콧싸움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전해오고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줄다리기의 앞놀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줄놀이를 하면서 마치 이제 암줄과 숫줄을 이렇게 고루를 맞대면서 하는 놀이가 있는데 이것을 콧싸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줄놀이 과정에서 콧싸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칠석동 콧싸움 놀이도 줄다리기 어떤 줄놀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콧싸움 놀이로 이렇게 정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길을 돌며 시작된 아이들에 의해 콧싸움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싸움으로 옮겨간다. 벌써 설이 세고 하루일 가면은 지금 콧싸움이 언나이 콧싸움 고사 콧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언나이 콧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콧싸움 언나이 하다가 쉬고 나면 더 부인하니까 조금 위로 올라오고 조금 위로 올라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확초흥에 대해서 콧싸움을 한번 하자 결정이 되면은 보름날 대개 보름날 합니다. 그리고 보름날 콧싸움을 성인들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패장이 정해주고 줄패장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갖다 저의 신을 갖다 이 장수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코를 그냥 내 그 사명감을 가지고 확 그냥 이 팔로 그냥 그놈을 그냥 방어한다는 그런 거 자신 무식 중에 하는 것이 이 어깨가 빠져가지고요. 제가 한 15년간 내가 고생을 했어요. 상하촌 양쪽 마을 어른들이 줄패장을 뽑아 고싸움 준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고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보통 하나의 고머리를 만드는데 직경 3cm가량의 통대나무 30에서 50개가 소요된다. 얼른 부서지들 않아요. 대가 근기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대나무를 주택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것만 골라가지고 그 머리를 만든 것이죠. 좋은 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릿대, 즉 몸통을 비롯해 가래장, 굉개대 등 10개 내외의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의 굵기와 크기는 쓰임새에 따라 알맞게 선택한다. 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볏짚의 수량은 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작게는 200여 다발, 크게는 400여 다발이 든다. 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고머리 제작에 필요한 대나무, 누리꾼들이 고를 어깨에 맬 수 있는 가래장, 고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지릿대, 받침대라고도 불리는 고머리를 괴는 굉개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 제작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볏짚이 필요하다. 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볏짚을 이용해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줄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줄들이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세 가닥의 짚을 한데 묶어 매듭을 진 후 한 사람이 그것을 어깨 위에 걸고 잡고 있으면 다른 세 사람이 짚을 연결시켜가며 오른쪽으로 비벼 삼합의 줄을 꼬아가는 것을 말한다. 저는 그 나무 대용을 해요. 말하자면 요거 보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걸티가 없으니까요. 처음에 시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대신 나무 대신해서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5m 정도 줄이 드리워지면 나무에 줄을 걸어 들이어 나간다. 이때 줄을 꼬아 나가는 3명의 사람 옆에는 짚을 집어줄 보조 인력 3명이 더 필요하다. 오른쪽 방향으로 삼합의 줄이 20m 정도 되면 끝을 매듭지어 묶은 후 새 줄을 들인다. 들인 줄을 또다시 삼합의 줄로 꼬아야 하는데 이를 줄도식이라고 한다. 여러분 한 달 놔두고 한 달 놔둬버려. 세 가닥의 줄을 들어 놓은 다음 맨 끝부분을 새끼줄로 감아 풀리지 않도록 묶어놓고 이를 두세 사람이 잡고 줄을 비벼 돌린다. 줄을 단단하게 꼬아 놓은 후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줄이 풀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묶어 놓는다. 이 줄이 고를 만드는 밑줄이 되는데 결국 27합의 줄이 되는 셈이다. 줄 도수기가 끝나면 고머리를 만든다. 고머리를 만드는 통대나무는 보통 4등분으로 쪼개 놓는다.
통대나무를 그대로 놓지 않고 잘게 쪼개는 이유는 고머리 속에 통대나무를 넣으면 고머리를 둥그렇게 휠 때 대나무의 힘이 너무 세서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쪼개놓은 대나무는 다시 새끼줄로 엮어나간다. 보통 대나무를 엮는 데만도 7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대나무 빨의 넓이는 27합의 밑줄 3가닥을 충분히 감을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만들어 놓는다. 자, 열만 넣으면 되네. 엮어놓은 대나무 발 위에 이미 만들어 놓은 27합의 밑줄 3가닥을 가져와 얹은 다음 대나무 발로 단단하게 감싸 나간다. 이 작업은 대를 엮어가지고 대바로 위에다가 삼겹줄을 놔가지고 감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만 감으면은 그 머리가 휘어지지 않고 또 그 머리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를 감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두께가 일정하도록 대나무 발로 27합의 밑줄을 감아 나간다. 풀리지 않게 새끼줄로 동여맨 다음 여러 사람들이 들어서 이미 설치해 놓은 받침대로 이동한다. 새끼줄을 이용해 고모리의 중심을 잡은 후 중앙을 표시한다. 단단하고 견고한 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줄이 단단히 도셔져야 한다. 인부들이 줄을 디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꼴 때는 디른다고 합니다. 디릴 때 느릿느릿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도신다는 건 이렇게 이제 되게 감는다 이렇게 도신다는 뜻인데 이 도시해가지고 잡아당겨야 이것이 짱짱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진과 동시에 이렇게 짱짱이 하기 위해서 줄을 도신 겁니다. 고머리는 물론 고의 모든 부분은 어른 팔뚝만한 삼합의 줄로 감아야 하는데 이를 쉽게 하기 위해 20m가량의 줄을 미리 감아 놓는다. 몸통에서 두르기가 쉬워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 길기 때문에요. 이대로 빼가지고 이걸 한쪽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몸통으로 넣고 돌리고 해서 감습니다. 고머리는 중앙으로부터 양옆으로 매질을 하며 감아 나간다. 이 작업은 머리를 지금 줄로 감는 작업을 하는데요. 매를 치는 것은 이 머리가 딱 지어지라고 단단하게 해서 지금 매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매를 들고 줄 위에 올라앉아 감아가는 줄을 두들겨 다진다. 이렇게 매로 다지지 않으면 곱게 감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단단하게 감아지지 않게 된다. 삼합의 줄로 꼼꼼히 다 감아진 고머리는 낫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이제 고 제작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머리를 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줄로 감아놓은 대나무를 동그랗게 휘면 고머리가 되는 셈인데 대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 밑둥이나 받침대를 이용해 고머리를 휘어나간다. 줄 감은 머리를 한쪽에서는 줄을 잡아당기고 한쪽에서는 매를 치면서 이 고머리를 원형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줄을 잡아당김으로써 고를 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매로 두드려 나간다. 어느 정도를 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인의 판단력과 여러 사람들의 협동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전에는 나무 밑동을 이용했으나 지금은 고 제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받침대를 사용한다. 원래는 나무가 두 그루 있는 데 가서 이런 걸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들어서 받침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받침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머리를 휘는 과정은 다른 고 제작 과정에 비해 능숙하고 노련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곳만 많이 잡아당기면 그 부분이 약해져 고머리를 만들 때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고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제일 힘든 건 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나요? 아니,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지렛대다 대가지고 이걸 동그랗게 만들려면 상당히 원형으로 만들려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그 머리 희기가 겁나게 제일 힘들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인간의 머리 희기가 한쪽 까딱 잘못하면은 한쪽 틀어져 버리고 그래요. 고머리를 휘는 작업이 끝나면 고머리를 다시 받침대로 옮겨 놓는다. 이로써 고머리를 만드는 1단계 작업이 끝나는 셈이다. 고머리의 크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고머리의 둘레는 5m 20cm 정도가 된다. 현재 이 상태가 고 머리가 완성된 겁니다. 앞으로 이 온통 나무를 붙여서 이제 감아 나가면 고가 또 연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고머리가 다 만들어지면 고 몸통을 만드는데 고 몸통은 일명 두채, 몸차라고도 불린다. 고의 중심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고의 몸통은 보통 곧게 자란 9m 정도의 잘 다듬어진 소나무를 이용하는데 몸통으로 쓰이는 이 나무를 지릿대라고 한다. 고 몸통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고머리에서 나온 두 가닥의 도싯줄을 일자로 늘어놓은 다음 그 속에 지릿대를 넣고 이 지릿대가 빠져나오지 않게 단단히 동여맨다. 몸통을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싯줄과 지릿대 사이에 지프로 감싼 다음 매로 다져가면서 삼합의 줄로 몸통을 감아 나간다. 돌리셔 거기서 앞에서. 야, 너 돌리고 돌리셔 한개도. 고 몸통은 꼬리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그 굵기가 차차 줄어들게 만든다. 아이고, 그 다 이빨 빠져서 안 돼. 나. 이렇게 고를 감아 나가는 줄은 하나의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아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줄이 모자랄 경우는 줄과 줄을 엮어 이음새가 없도록 만든다. 네, 고를 한 줄로 감는 이유는요. 지금 이 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줄로 감아야 이것이 어떤 티도 안 나고 연결이 되지. 한 줄로 안 감고 일개 부분만 딱 맞춰서 또 감고 또 감고면은 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끝에까지 고 안전 제작될 때까지 한 줄로 연결해서 감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 몸통을 감는 줄은 너무 길면 감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은 후 감아 나간다. 고
그 머리를 세우는데요. 그 줄이 그 줄로 안 들어가게 받침대를 대고 요 위로 줄을 세우려고 지금 대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머리와 몸통이 만들어지면 다음 작업으로 고 세우기가 진행된다. 고머리를 세우기 이전 대나무 조각으로 엮은 대나무 발로 고머리 정중앙을 감싼다. 이것은 고머리를 세울 때 잡아당기는 줄과 고머리를 괴는 받침대가 고이 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고머리는 45도 각도로 치켜 올리는데 고머리 중앙에 밧줄을 감고 4명 내지 5명이 앞으로 잡아당긴다. 고머리 세우기 작업이 끝나면 고가 서로 맞대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게 괭갯대를 세운다. 야, 찍는다 그렇게. 야, 이제 맞춰. 맞춰봐. 야. 빼. 안에 치다 괭갯대를 고머리와 몸통 속에 들어있는 지릿대와 연결시켜 묶은 후 칩으로 감싼다. 그 다음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매로 두드려 가면서 줄을 감아 나간다. 괭갯대를 잘못 세우거나 단단히 동여매지 않을 경우 얼마 가지 않아 고머리가 앞으로 뻗어버리기 때문에 단단히 묶어야 한다. 그쪽에 덜 감게. 야, 한 사람 여기 좀 잡아주시오. 제가 무게만큼 다 해보시오. 자, 네. 한 개 먼저. 괭갯대와 고머리를 감은 줄은 풀리지 않도록 매로 단단히 묶은 다음 줄패장이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남겨둔다.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으쌰. 씁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 네, 이거 장수 손잡이를 만드는데요. 그 윗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 장수 손잡이 고리를 입은 진 겁니다. 고가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래장을 달아야 한다. 가래장은 거의 같은 굵기로 만들어야 하며 어깨에 메고 아프지 않아야 한다. 가래장의 길이와 수량은 고를 매는 멜꾼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5m 정도의 길이 5-6개의 통나무를 매단다. 가래장은 고 몸통 밑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위에서부터 고 몸통과 단단히 묶어 나간다. 두 개의 줄을 이용해 가래장이 흔들리지 않게 다른 제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매질을 해가며 단단히 묶는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단어 다 세. 어디 치라고? 이거 알 양대. 현재 가래장을 다는 건데요. 그 멜꾼들이 곶삼놀이를 할 때 어깨에다 매일 그 가래장을 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매를 대게 치는 것은 가래장이 야물게 붙게끔 단단히 붙게끔 하기 위해서 가래장을 치는 겁니다. 만약 가래장이 움직일 경우 가래장을 두 손으로 떠받치고 돌진하여 상대방의 고와 맞부딪힐 때 강력한 힘으로 밀 수 없게 된다. 꼬리는 너무 굵으면 잡아당기기 곤란하므로 적당한 굵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의 고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원래는 상초는 상초대로 딴 데서 만들고 하초는 하초에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인원, 그때 숫자로 봐서 적은 데는 좀 적게 만들고 인원이 많은 데는 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52년도에 여 위에 서호진 씨 논에서 걷삼놀이를 할 때 상초권은 조그마히 만들고 하천권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인원이 많이 붙어 이긴다 해가지고 싸우는데 상천권가 변칙으로 측면에다 붙여가지고 밀어본 바람에 방죽으로 우리가 하천권가 빠진 일이 있어가지고 진 일이 있습니다. 고싸움이라는 명칭은 고싸움을 벌이는 놀이기구인 고가 마치 옷고름이나 노끈으로 맨 고와 비슷하다는 데서 연유됐다고 한다. 고는 머리와 몸통, 꼬리로 형성돼 있는데 그 모양은 마치 도마뱀과도 같은데 보는 이에 따라서는 용의 형상을 닮았다고도 한다. 특히 칠성마을 주민들이 고싸움을 할 때 용을 틀어 갖고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이웃 동네에 널리 퍼졌다고 전해진다. 괭개 때는 코끼리 부딧고머리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가라짱은 어깨에 메고 싸움을 하다 두 손을 들어 고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꼬리는 고를 뒤로 빼거나 회전할 때 줄을 옆으로 돌리게 하는 운전 역할을 한다. 고의 크기는 놀이꾼들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상촌과 하촌 사람들은 고싸움이 벌어질 때까지 서로의 고를 지키기 위해 불침번을 서는데 이는 상대편이 몰래 고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음력 정월 19날 제사 음식이 마련되면 당산제를 모실 준비를 한다. 아랫마을의 헌관, 축관, 화주, 정자는 윗마을의 화주집을 찾아 상견례를 하고 간단히 담소를 즐긴다. 이것을 사돈복이라고 하는데 시가댁을 상징하는 쪽은 윗마을 재관들이며 아랫마을 재관들은 처가댁을 뜻한다. 시가댁의 윗마을 재관들은 예를 각별히 갖춰 아랫마을 재관들을 접대한다. 사돈보기가 끝나면 윗마을 화주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담아 할아버지 당산으로 향한다. 바라보게 다행시. 윗마을 화주와 정자, 축관은 재물을 진설하고 제를 모신다. 이때 아랫마을 화주와 정자, 축관도 함께 제를 올린다. 할아버지 당산의 제물은 밥, 국, 무나물 등을 올리는데 술이나 비린 것 등은 올리지 않는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사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세차, 을료년, 정월, 무인삭.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 여러 포에서 할아버지 당산의 제사가 끝나면 제상의 음식을 조금씩 모아서 백지에 싸서 헌식터에 묻는다. 한 해의 소원을 빌며 충문을 태우고 함께 제를 올린 모든 제관들이 제사 음식을 함께 음복한다. 양성 아들 하시려고? 모든 제사의 절차가 끝나면 할아버지 당산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 칠성마을에서는 당산제가 끝나야만 각 가정에서도 조상들에게 제를 올릴 수 있다. 또한 할아버지 당산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난 이후에야
각 가정에서는 차례상에 올릴 비린 것을 손댈 수 있다. 할아버지 당산제가 끝나기 전까지 각 가정은 비린 것을 만지지도 음식을 만들지도 못한다. 잠시 한숨을 돌린 재관들은 아랫마을 화주가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할머니 당산으로 이동해 정성스럽게 제물을 진설한다. 갖고 있는 거야? 여기 딸. 유세차 의료년 정월 무인삭. 할머니 당산의 제사는 할아버지 당산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야지. 할머니 당산의 제사가 할아버지 당산 제사와 다른 점은 할머니 당산의 제상에는 고기와 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가만히 자네가 묻어. 싹 갖다 기원합니다. 당산제는 대략 대보름날 새벽 1시면 끝이 난다. 집사 여기 좀더 써라. 그걸 나눠준 사람한테 온 것이야. 네, 왜 이렇게 남아 계시죠? 안 들어가시고? 음소 있고 할머니를 진짜 날새에 국군도 오도록까지 지켜야 돼요. 정성스럽게 제를 마친 아랫마을 할머니 당산엔 화주만이 남아 날이 새도록 할머니 당산을 지킨다. 화주만 남은 할머니 당산에 꽹과리를 앞세운 국군들이 몰려와 신명나게 굿판을 벌인다. 이 또한 할아버지 당산제와 다른 점 중에 하나다. 할머니 당산 주변을 날이 셀 때까지 농악을 치며 굿군들이 노는 이유는 할머니 당산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국군들의 굿소리가 찾아들 때쯤이면 칠성마을에 대보름 아침이 밝는다. 밤새 당산제를 모신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날은 편히 쉬고 16일 오전에 3.1굿이라 하여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합동으로 굿판을 벌인다. (3.1굿의) 굿판도 당산제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당산에서 먼저 시작한다. 할아버지 당산에서 먼저 굿판을 벌인 다음 굿군들은 할머니 당산으로 향해 또 한 번 신명나게 굿판을 펼쳐버린다. 할머니 당산에서의 굿판은 할아버지 당산에서의 굿판보다 더 흥겹고 더 오랜 시간 지속된다. 마을을 찾은 국군들이 굿판을 벌이는 곳은 상촌과 하촌 마을의 화주와 정자의 집이다. 굿판은 마당과 부엌, 장독대, 외양간 등 집안 곳곳에서 펼쳐진다. 삼척굿으로 눌러주라구나. 이는 한 해 동안 이 집안 곳곳에 애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열엿새 날 상하촌 합동으로 마을 굿판을 치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 마당 발비 굿을 치면서 콧싸움을 준비한다.
16날 밤 횃불잡이가 고를 인도하며 본격적으로 고싸움이 시작된다. 밀 때는 확실히 미는 됩니다.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약간 빼가지고 다시 올려서 밀대기는 사전시 밀고 뺄 때는 약간 빼고 약간 빼고 불리하다 싶으면 약간 빼고 다시 올려서 밀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서 열심히 해서 한번 결합이 이겨봅시다. 이기자! 상하천 양쪽의 놀이꾼들도 전의를 불태운다. 앞에 있는 고매꾼들은 좀 올려주시고, 좀 내쳐가지고 계속 좀 밀어주시면 서부구가 확실히 이긴다고 장담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한번 해게요. 서부 이기자! 이 고 형태로 봐서는 제일 우두머리 제일 앞에 타시는 분이 줄패장, 두 번째가 부줄패장, 세 번째가 거의 흥얼도꾼을 이기면서 소리꾼이 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밀꾼들이 이 가르장을 내게 됩니다. 이 꼬리는, 꼬리잡이들이, 그 다음에 꼬리를 잡게 됩니다. 역할은 이 줄패장은 이 고싸움에 대한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총 지휘를 하고, 이 부줄패장 두 번째 타는 거는 이 줄패장의 역할을 뒤에서 보좌해서 싸움이 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고, 이 소리꾼은 어떻게든 이게 우리 밀꾼들 전체 고싸움놀이에 대한 동원되는 이 사람들이 흥얼덕국에서 계속 소리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승전가도 불러주고, 이렇게 흥얼덕 가서 이 싸움이 이기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횃불잡이와 농악대를 앞세우고 느릿한 가락의 노랫소리를 하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싸움판에 들어선 상천과 하천의 고. 이 밀꾼들은 장수가 많이 이제 싸움을 붙이게 되면은 자 밀어라 하든가 이제 싸우자 하든가 이런 신호를 위에서 손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밀꾼들은 이 골을 머리 위로 쳐들어서 상대 골을 누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위에 이 고도를 눌러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쳐듭니다. 이래. 그래서 쳐들게 되면은 이 뒤에 뒷 밀꾼들은 밀어버린다 말해서 밀어서 그냥 힘겨루기 이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코가 한없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 서로 뒤틀리거나 어떻게나 하게 되면은 이 장수가 옆으로 돌려라 우으로 하라, 이제 총 앞에 장수가 틀어진다 그러면 코를 반드시 해서 바로 잡아서 상대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좌로 돌려라 우로 돌려라 하면은 이 꼬리가 이쪽으로 돌려주면 장수 신호에 따라서 돌려주면 바로 돌아가기 위한 꼬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분리해서 상대 코에 눌리게 되면 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코를 빼야 됩니다. 그럼 꼭 꼬리한테 이 장수가 빼라 그러면은 이 전달을 부장수가 또 바로 빼도록 역할을 해주면은 소리꾼은 악을 써서 뒤로 빼도록, 그러면 꼬리가 잡아당겨서 코를 빼서 다시 쳐들어서 상대를 누르기 위한 이런 싸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도운다는 거는 이제 서로 위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데라서 이게 누르기 위한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로 이제 찾는 건데, 시작하게 되면은 둘이가 서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서로 그냥 이게 밀어도 봤다. 그럼 여기서 우하고 이제 서로 어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밀라고 착 하면은 좀 불릴 것 같으면 뒷박 물르고 또 다시 보면은 누르고 해서 서로가 부딪혀서 이 시점에서 이기겠다면은 서로 이제 쳐들고 밀어라 하면서 불전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솟구쳐서 이 위에서 싸움들이 그 위에서 서로 간에 불전 격렬한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암놈인 하천고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천고와 하천고는 서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 싸움에 이기면 논세마지기 산 것보다 낫다고 좋아하는 칠성마을 사람들. 그만큼 이들에게 그 싸움의 승부는 중요시 된다. 길이 20여 미터에 이르는 두 개의 고가 서로 맞붙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더욱이 두 개의 고가 맞붙어 급회전하는 모습은 그 싸움의 최고 볼거리다. 이때 줄패장들은 빨리 급회전을 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지시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가 측면을 공격해 싸움에 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보싸움은 악착 같은 투지와 일사불란한 통제력, 강철 같은 협동심 없이는 이끌어갈 수 없는 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싸움에서 승리한 쪽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고를 메고 승전가를 부리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
음력 2월 초 하루가 되도록 코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먼저 승률로 승자를 가린다. 승률이 무승부일 경우에는 양 마을 합의하에 고를 감은 줄을 풀어서 줄다리기를 통해 승패를 정한다. 자, 지금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무대 기록 영화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초부터 시작된 코싸움 놀이의 대미를 장식하는 줄다리기. 정월 한 달 마을 축제의 장으로 만든 신명나는 코싸움 놀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그 화려한 끝을 맺는다. 그것도 문화재로서 가치를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이 겉싸움도 줄다리기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쌀문화와 관련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겉싸움놀이가 집단 민속놀이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매년 정월 보름날에 행해지는 어떤 세시 민속놀이로서, 그러니까 세시 민속놀이면서 집단 민속놀이의 어떤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겉싸움놀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한국의 민속놀이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싸움놀이. 두 개의 고가 맞붙어 편싸움 방식으로 격렬하게 전개되는 남성 중심의 민속놀이인 코싸움놀이는 이제 하나의 비장미로 승화되어 차원 높은 민속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 수호신인 동신에게 제의를 지내는 의식과 함께 어우러져 몇백 년을 이어온 코싸움놀이. 광주광역시 남구 칠성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는 코싸움놀이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큰 맥으로 영원토록 보존돼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인 것이다.